나이가 들면서 왜 넘어지는 것이 흔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걱정스러운 현실이지 않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변화를 겪고 걷는 것이 예전보다 약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은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발걸음은 예전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불행히도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넘어짐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활동이 제한되어 한때 자유롭게 즐겼던 삶의 기쁨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흔한 문제이며 전 세계 수천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걷는 방식을 약간만 조정하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나요? 하지만 이러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걷기 비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걷기 비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걷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법은 어떤 첨단기기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와 똑같이 걷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이 비법을 활용하여 걸음걸이에 균형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든 식료품점에 걸어가든 아니면 집 안을 돌아다니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는 배우기 쉬운 기술이며 가장 좋은 점은 바쁜 일정에서 추가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걷기 비법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걷기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걷기 비법은 노인들이 이동성에 접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걷고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성을 되찾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존엄성과 활력을 가지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걷기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술이 아니고 빠른 해결책도 아닙니다. 과학에 기반하고 연구로 뒷받침되는 입증된 기술입니다.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걷기 비법 뒤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해 봅시다. 인체는 특히 움직임에 있어서 매혹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근육, 관절, 뇌가 섬세한 균형 속에서 함께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먼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데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감각 시스템, 즉 시각, 머리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뇌의 전정 시스템, 그리고 신체 부위의 위치인지인 고유 수용성 감각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함께 작동하여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이러한 신호를 처리하여 신체의 위치를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근육에 지시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걷기 비법이 등장합니다. 이 비법은 발걸음을 짧게 하고 발을 땅에 더 가깝게 유지하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걷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잃었을 경우 넘어질 거리를 줄이고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안정성과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걷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뇌도 사용하게 되어 감각 시스템과 근육 사이의 연결이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증가된 인식은 균형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마음 챙김 걷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비법에 특별한 장비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집중과 연습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과학적 원리를 다루었으니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움직일 시간입니다. 이 걷기 비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법은 마음 챙김 걷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인식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 똑바로 서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천장으로 당기는 끈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구부리세요.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늘어뜨리세요. 2단계. 시선을 집중하세요. 약 3mm 앞에 한 지점을 찾아 시선을 그곳에 두세요.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 산만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의식적으로 숨 쉬세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춘 다음 입으로 내쉬세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세요. 호흡은 이 걷기 비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집중력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걷기 시작하세요.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디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발이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어떻게 구르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런 다음 왼발로 똑같이 하세요. 움직임을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유지하세요. 매 걸음이 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껴보세요. 5단계. 발걸음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드면서 숨을 들이쉬고 왼발을 앞으로 내디드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러한 동기화는 호흡과 걷기 사이에 리듬을 만들어 집중력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단계. 팔을 사용하세요. 팔을 발걸음에 맞춰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흔드세요.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7단계. 걸으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 발밑의 땅,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인식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걷기 비법의 다음 단계인 방향 전환으로 넘어가 봅시다. 걷던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냥 멈춰서 돌아서지 마세요. 대신 서서히 멈추고 한 발을 축으로 회전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으세요. 이러한 회전은 균형과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를 마친 후 갑자기 멈추지 말고 속도를 점차적으로 늦춘 다음 멈추세요. 다리와 팔을 흔들고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이러한 마무리 운동은 몸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잠재적인 근육 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멀리 또는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마음을 챙겨 걷고 매 걸음, 매 호흡, 매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걷기 비법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여
둘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단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똑바로 서고 시선을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숨 쉬고 걷기 시작하고 발걸음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고 팔을 사용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마음 챙김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마무리 운동을 잊지 마세요. 이 비법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이고 이 점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향상된 균형, 더 나은 집중력,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몸 사이에 더 강한 연결. 이 걷기 비법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상이며 주변 환경과 연결되는 방법이며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식은 죽 먹기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비법은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흔한 함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하는 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로부터 배우고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과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법의 이점에 대해 들었을 때는 걷기 비법을 빨리 익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각 단계를 철저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필수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 비법의 효과는 올바른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구부정하거나 등을 굽히면 등과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불편함이나 심지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항상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머리를 높이 드세요. 처음에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준비 운동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걷기 비법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몸이 앞으로 올 운동을 준비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그러니 걷기 비법을 연습하기 전에 몇 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활기찬 걷기를 하세요. 네 번째 흔한 실수는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지속적인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걷기 비법을 연습하는 동안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은 항상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흔한 실수는 숨 쉬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집중할 때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걷기 비법을 연습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각 단계를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세요.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세요. 준비 운동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걷기 비법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불편함을 느끼면 멈추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숨 쉬세요. 근육이 기능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러한 팁들을 명심하세요. 인내심, 끈기,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곧 걷기 비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걷기 비법을 채택해야 할까요? 그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걷기 비법의 주요 이점은 물론 넘어질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향상된 균형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당신의 집, 정원 또는 동네를 새로운 안정감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넘고 심지어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걷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류의 균형 개선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헛디뎌 다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걷기 비법의 이점은 균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존감에서도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으로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걷기 비법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자신감 수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움직임에 더 안전함을 느끼고 당신의 몸의 능력에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넘어질까봐 두려워 피했던 다른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인 취미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간단한 걷기 비법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걷기 비법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코어 및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비법이 의도적이고 주의 깊은 움직임을 포함하여 여러 근육 그룹을 사용하고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이점을 잊지 마세요. 이 걷기 비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집중력은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위한 운동과 같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비법을 마스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기분과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이 걷기 비법을 채택하면 향상된 균형과 넘어질 위험 감소에서 자신감 증가와 전반적인 웰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도 향상시키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약간의 시간과 연습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비법은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도 향상시킵니다. 자,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걷기 비법입니다. 오늘 함께 발견한 내용을 잠시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노인들의 삶에 이미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간단한 걷기 비법,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 없이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비법이 균형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 방식을 도입했을 때 우리 몸의 적응력과 회복력의 놀라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술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실수인 흔한 함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학습 과정의 일부이며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 걷기 비법의 이점을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얻고 자신감을 높이고 독립성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시도해 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속도로 연습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처음,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에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며 매번 시도할 때마다 당신은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연습하고 직접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